당신의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유, 앞니 문제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 지금 이 앞니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모양이 아니라 발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웃을 때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한 게 컴플렉스여서 앞니 크라운치를 했는데 크라운치를 한 다음부터 앞니 뒤쪽이 두껍고 발음이 잘 안 돼서 불편하시다고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앞니 치료할 때 발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는 데서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앞니 크라운 치료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발음 문제입니다. 앞니 사이에 충치가 생겨서 크라운치를 했을 때, 아니면 앞니가 가지런하지 않은데 시간이 없어서 교정을 할 수가 없고 앞니 성형 크라운치를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이뻐졌는데 뭔가 굉장히 불편해져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그리고 환자분도 고민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어의 자음을 그 음이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 시옷, 그리고 그 패밀리인 지읒과 치읒, 니은과 그 패밀리인 디귿, 리을. 그 중에서 시옷과 디귿은 앞니 안쪽에 두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시옷과 디귿이 모두 치조음이기 때문입니다. 치조? 치조? 치조란 말이 낯설지 않나요? 영어로는 alveolar consonant라고 합니다. 치과의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치조음 혹은 치경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발치하면 얼굴에 생기는 변화를 보시게 되면 발치하고 났을 때 얼굴뼈, 턱뼈, 그 중에서 이빨 주위를 둘러싼 뼈가 녹는다고 했는데 그 치아 주위를 둘러싼 뼈, 치조골, 이틀뼈를 우리말로는 알베올라본이라고 합니다. 치조란 말이 이틀, 치아를 둘러싼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발음기관 사진, 스피치 올간 다이어그램에서 알베올라 리치, 치조 부위에서 시옷과 디귿 발음이 나오게 되는데 시옷 발음은 치경 마찰음, 혀 끝이 앞니의 뒤쪽에 직접 닿기보다는 가까이 붙어서 스치는 상태로 바람이 새면서 나는 발음인데 비해서 디귿은 치경 파열음으로 혀 끝이 위 앞니 뒤쪽에 직접 닿으면서 나타나는 발음인데 이때 지금 보시는 요 앞니의 뒤쪽이 지나치게 두껍게 되면 혀가 치조 면적에 닿는 면적이 너무 많아서 시옷 발음을 했는데 된소리처럼 디귿, 디귿 발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시옷 발음을 했는데 쌍디귿 발음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가 따랑해가 되겠죠. 물론 앞니가 아예 없으면 두 발음 다 쉽지 않고 구분은 더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버지의 앞니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아래 앞니 4개를 모두 다 빼고서 임플란트를 할 때 서너 달 나을 때까지 임시 틀니를 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지내시게 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시옷과 디귿 발음이 자꾸 새서 발음이 안 된다고 화내는 아버지를 보니까 되게 안타까우면서 웃기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라 모두 마스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앞니 없이 다녀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니도 단순히 겉모습만 아니라 발음 등을 하는데 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외에 영어의 th, 번데기 발음은 아예 혀를 치아 사이에 내밀고 하는 발음이니까 앞니가 없으면 시옷과 th, 번데기 발음은 아예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위아래 앞니가 다물었을 때 위앞니가 아래 앞니를 덮지 못하고 그 사이가 뜨게 되는 개방교합인 환자분도 th 번데기 발음, thanks a lot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그것과 별개로 투스맨은 영어 발음을 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교정이나 위 앞니를 가지런하게 하는 보철 치료를 했을 때 앞니가 지나치게 길면 노인분들은 앞니가 대부분 좀 길어져 있습니다. 잇몸이 내려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앞니 길이가 긴 것이 좀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앞니를 짧게 만들어달라고 환자분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앞니 길이를 너무 짧게 해서 위아래 앞니 사이 공간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 개방교합과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문제, 교합, 앞니로 국수가 잘 안 끊긴다는 그런 문제 외에 번데기, th 발음이 전보다 힘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니의 모양은 뺨 쪽, 바깥쪽만 아니라 안쪽 모양, 형태가 중요한데 문제는 치과의사나 이 보철물을 만드는 치기공사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치과대학 보철교과서의 사진입니다. 치은 경계, 앞서 말한 치조, 진지발 맞은 부위의 치아 외형이 적절하지 못하면 혀가 이 부위에 부딪혀서 T, D, S, 우리말에서는 디귿과 시읒 발음을 방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을 보철치료, 지금 보시는 크라운 치료를 했을 때 원래 형태에 비해서 두껍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처럼 위아래 앞니를
모두 안쪽이 두껍게 만들면 발음에 현격한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강사분, 특히 외국어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앞니 성형을 했다가 이런 문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새로운 앞니 크라운을 뜯어내지 않고 안쪽만 얇게 다듬어 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 부분을 얇게 조정해주면 해당 치아, 크라운에 구멍이 나고 대부분 통째로 쪼개집니다. 저 부분이 두껍게 나온 것은 해당 부위가 충분히 얇게, 오목하게 원래 치아 형태대로 깎여있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일자로 평평하게 치아 삭제, 크라운 프랩을 했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치아를 씌우기 위해 일정한 두께의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아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축소해서 일정 두께만큼 치아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아과용 삭제 도구 번은 일자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로 오목한 면을 파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삭제한 경우에는 치아의 원래 오목한 면을 최소 두께인 0.5mm 이상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자 도구를 이용해서 깎으면서 0.5mm 이상의 두께를 만들려고 하면 자칫 치아의 경사도를 기울여서 꽃갈콘 형태로 삭제하기 쉽고 이러면 치아가 과삭제되어서 약해지고 쉽게 빠지는 크라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내면이 오목하지 않은 크라운이 완성되었을 때 그 크라운의 안쪽 면을 추후에 오목하게 판에서 깎는 시도를 하게 되면 해당 크라운의 두께가 최소 두께에 못 미치게 되면서 구멍이 나거나 크라운이 통째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이쁜 앞니 크라운 치료를 하였어도 안쪽 면이 두꺼워서 발음이 불편해서 재치료할 경우에는 아깝지만 기존 크라운은 모두 제거하고 치아를 다듬어서 새로 크라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료한 지 얼마 안 된 지로크냐 크라운을 다시 치료한 사례입니다. 뺨 쪽에서 봤을 때 모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봤을 때 앞니 혀 쪽에 오목한 면이 새로 생겼습니다. 치아에 삭제한 외형도 기존 크라운을 뜯어낸 직후의 모습은 일자, 평평한 면으로 되어 있지만 새로 크라운을 만들 때는 안쪽에 오목한 면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앞니가 부러져서 오셨고 시리고 아픈 증상, 치수염이 있어서 신경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이 환자는 앞니 안쪽이 유달리 오목합니다. 영어로는 샤벌투스, 삽자루 안쪽 면처럼 생겼다고 해서 삽자루 치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 환자는 앞니 안쪽이 오목한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치아 안쪽 면을 오목하지 않고 평평하게 해주면 두툼하다고 느끼면서 혀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발음이 불편하며 위아래 앞니가 닿을 때 앞니끼리 닿아서 불편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치아 삭제를 할 때에도 그 면이 충분히 오목하게 설면을 형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런 평평한 삭제 도구 외에 다른 독특한 형태의 삭제 도구, 벌을 이용해야 됩니다. 아까 씹을 때 위아래 앞니끼리 닿아서 불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위아래 앞니 사이 공간은 많지 않고 교환면 사이 공간, 오클루전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고 치아를 그나마 오목하게 만들어줘야 환자의 턱 움직임에 앞니끼리 닿아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한 특수도구, 어떤 도구로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에 사용하는 스톤 휠,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에 사용하는 커다란 구형 라운드버, 에그나 버드, 새싹이죠. 버드 타입 368번. 이 순서대로 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니가 안쪽 면이 오목한 환자분이 치아가 깨져서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안쪽 면이 오목하고 아래 앞니와 공간이 적절히 떨어져 있는 형태의 크라운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치아의 삭제 형태는 지금처럼 안쪽 면이 오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치아를 전체적으로 삭제한 뒤에 스톤휠 벼로 내면을 오목하게 만들고 안쪽에 가장 오목한 부분을 하이스피드 라운드버로 다시 형성해주고 마지막으로 치아의 안쪽면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버드 타입 삭제 도구로 안쪽을 오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안쪽 면이 일자로 된 두툼한 크라운이 만들어지며 말을 많이 하는 강사나 저같이 유튜버 직업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크라운을 교체해서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PFM 크라운을 지로코냐 크라운으로 교체해드린 케이스입니다. PFM 크라운이지만 안쪽 면을 굉장히 오목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PFM 안쪽 면을 보게 되면 도자기 안쪽의 쇠, 금속이 드러날락 말락 굉장히 얇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통지로코냐 크라운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오목하게 그리고 도자기와 금속 경계 부분이 터져서 거친 건 없이 더 매끈하게 크라운을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크라운을 뜯어낸 뒤에 레진 코어로 통해서 치아의 외형을 복구해 주는데 이때도 물론 안쪽 면을 충분히 오목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환자는 신경치료가 이미 된 치아에 재신경치료 크라운 사례였기 때문에 안쪽 면을 충분히 오목하게 만들어서
바로 옆에 인접 자연치아만큼 내면을 오목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지만 신경치료가 되어 있지 않은 치아의 크라운 치료, 생활치아, 바이탈 크라운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니 치료를 한 지 얼마 안 된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원래 치료를 한 치과에서 이 부분을 오목하게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보고 제게 오신 환자분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앞니 모습은 괜찮습니다.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작은 앞니 안쪽 면은 평평하다 못해서 통통한 모습입니다. 엄청 뚱뚱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접한 다른 치아들이 모두 설면이 오목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자꾸 혀가 가고 발음도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재치료를 하되 신경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약간의 개선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기존 크라운을 반으로 갈라서 하나씩 뜯어냅니다. 뜯어낸 크라운의 단면을 보면 혀 쪽 면이 오목하지 않게 되어 있고 실제로 삭제한 형태도 오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뜯어내고 본 치아, 지대치의 겉모습은 훌륭합니다. 내면이 오목하기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크라운을 뜯어내면서 생긴 상처는 레진 코어로 메꿔주고 이때 중요한 것은 치아의 안쪽 면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드, 새싹 모양의 벌을 이용해서 삭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제한 뒤에 미리 오목하게 준비해온 임시 크라운을 껴줍니다. 그리고 바로 삭제 형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인상체득, 본뜨기를 진행해서 크라운을 만들어주는 CAD 프로그램에서 두께를 체크해봅니다. 1차 임시치아보다 더 오목한 2차 임시 크라운을 만들어 보는데 두께가 0.6mm 내외로 간당간당합니다. 실제 석고 모델에서 보면 오목한 크라운 안쪽에 임시 크라운을 넣었을 때 석고가 그대로 비쳐 보입니다. 얇은 보고회를 접시에 올렸을 때 보고회 살점 아래로 회 접시가 비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얇은 임시 크라운을 꼈을 때 입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주변 치아보다는 여전히 두껍지만 예전에 비해 혀 쪽의 느낌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때 치아를 더 깎으면 더 오목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신경치료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건 싫다고 하셔서 이 상태로 지로크냐 크라운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이때 딱딱딱 씹었을 때 치아의 높이가 높게 느껴지면 그때는 너무 얇은 지로크냐 크라운을 삭제 조정할 수는 없고 맞물리는 아래 앞니를 삭제 조정하기로 합니다. 삭제한 치아의 혀 쪽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오목하게 잘 혀 쪽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작된 지르코냐 크라운의 모습입니다. 원래 환자의 기존 지르코냐 크라운과 달리 오목한 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을 껴봅니다. 앞에서 봤을 때 모습도 이쁘지만 지금 이 환자분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환자분이 원래 꼈던 지르코냐 크라운과 비교를 해봅니다. 앞모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이 환자분이 비용을 새로 지불하면서 크라운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안쪽 면의 변화를 위해서 기존 크라운을 뜯고 새로 만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보여드린 환자분들은 크라운 치료를 새로 한 뒤에는 발음이나 씹을 때 불편감이 겪지 않았고 전보다 시옷, 디귿 발음의 구분도 훨씬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발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앞니의 혀 쪽 모습 개선 치료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결론은 앞니 치료는 잘하는 데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